13주차 1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공급사슬 성과 평가 그리고 개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SEOR 모델이라는 게 이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모델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좀 세부적인 것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몇 시간 안에 이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여러분들은 개략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는구나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급사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급사슬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아무래도 도태가 되겠죠, 시장에서. 자, 이러한 활동을 위해 갖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 도구가 SEOR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SEOR 모델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모델은 공급 사슬 관리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길잡이 역할과 도구를 이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EOR 모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SEOR 모델은요, 원래 SCC라는 조직이 개발한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개발한 동기는 공급사슬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SCC는 1996년도에 이제 조직이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참여한 유명한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어서 2014년에 APICS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와 이제 합병이 되어가지고 지금 APICS SCC로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EOR 모델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공급 사슬을 분석하고 디자인하고 성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별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EOR 모델이 특히나 유용한 거는 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잘하는 기업들 있죠. 거기에 대한 잘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SEOR 모델을 이용하면 현재 자신의 공급 사슬의 구조와 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우량 기업들의 구조와 비교해서 개선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공급 사슬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사실 이 단체 있지 않습니까? SCC 여기 이제 기업이나 조직들이 이게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전문가들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EOR 모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크게 SEOR 모델은 4개의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1부터 수준 4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 1은 공급 사슬을 구성하는 5개의 기본 프로세스로 구성되는데 우리 후반부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조달, 생산, 그 다음에 배송, 그 다음 반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로세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준 1에. 수준 2는 수준 1의 프로세스별 하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준 3은 수준 2의 하부 프로세스별로 수행되는 활동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구체적인 예는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4는 수준 3의 활동별로 개별 기업의 전략이나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운영상의 과업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준 1부터 수준 3입니다. 수준 4는 이제 개별 기업별로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서 구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 1부터 수준 3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SUR 수준 1 프로세스는요, 공급사슬의 개수와 공급사슬의 성과 측정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수준 2는 비축 생산, 주문 생산, 주문 설계 같은 표준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물질 흐름에 있어서의 계획 및 실행 프로세스의 형태를 정의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수준 3은 판매 주문, 구매 주문, 작업 지시, 반품 허가, 재고 보충 주문, 예측 등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수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OR 수준 1은요, 여기 이제 5 프로세스들이 들어있는데요.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 이 5개의 프로세스들이 통합된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조달, 생산, 배송에 대한 요구에 가장 잘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총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고요. 조달은 계획된 혹은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프로세스. 생산은 계획된 혹은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완성품의 상태로 전환하는 프로세스. 배송은 계획된 혹은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로서 주문 관리, 수송 관리, 유통 관리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반품은 어떠한 이유에서이건 제품의 반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수거와 관련된 프로세스고 배송 후 고객 지원 프로세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SCOR 수준 1 프로세스 범위를 살펴보면요. 계획과 관련된 거는 뭐 공급 자원 평가, 요구되는 수요의 통합 및 우선순위 결정, 유통, 생산, 자재 소유를 위한 재고 계획, 전 제품 혹은 전 유통 채널에 대한 계략적인 생산 능력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조달의 경우에는 원자재나 구매품의 획득, 입고, 검사, 보관, 반출, 대금 지급 승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요. 생산에는 원자재 구매 요청 및 입고, 제품의 생산 및 테스트, 제품의 포장, 보관, 반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배송에는 주문 관리 프로세스의 실행, 시세 제시, 제품 구성, 고객 데이터베이스 창출 및 유지, 제품 가격 데이터베이스 유지, 외상 매출금, 채권, 회수, 송장 등의 관리, 선별, 포장 등의 창고 프로세스 실행, 고객 맞춤식 패키징, 주문 통합, 제품 반출, 수송 프로세스 관리, 성과 확인, 다양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반품에는 승인, 스케줄링, 검사, 이동, 보증 업무, 불량품의 수거 및 확인, 처분, 교체 등을 포함하는 불량품 처리, 보증 처리, 수요 초과량 반품 처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수준 2는 수준 1에 따라서 이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수준 1의 그 계획 프로세스는 수준 2에서는 5개로 이게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계획, 조달 계획, 생산 계획, 배송 계획, 반품 계획 이렇게 세분화되고요. 여기 있는 뭐 P1, P2, P3, P4, P5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요. 그 다음에 수준 1의 조달 프로세스는 수준 2에서는 비축 생산품의 조달 S1, 주문 생산품의 조달 S2, 주문 제작품의 조달 S3로 이제 세분화되고요. 그 다음에 수준 1의 생산 프로세스는 M1, M2, M3로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M1은 비축 생산품의 생산, M2는 주문 생산품의 생산, M3는 주문 제작품의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준 1의 배송 프로세스는 비축 생산품의 배송, 주문 생산품의 배송, 주문 제작품의 배송 이렇게 세분화되고요. 수준 1의 반품 프로세스는 수준 2에서는 불량품의 반품, MRO 반품, 재고 반품으로 세분화됩니다. 여기 MRO라는 거는 이제 소모품을 얘기하죠.
그래서 SCOR 수준 2는 공급사슬의 형태를 정의하는 데 이용되는 프로세스 카테고리를 정의하며 이러한 프로세스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기존 공급사슬의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의 세부 형태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SCOR 수준 2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생산의 경우에는 비축 생산인지 주문 생산인지 주문 제작인지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공급사슬에 포함되는 구성원이 누군지, 어디 위치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때 고객, 공급자, 창고, 공장 등 위치를 표시한 지도가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일종의 이제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어디 있고, 그다음 창고는 어디 있고, 그다음에 공장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게 위치 표시를 하게 되고, 그 위치마다 이제 아까 얘기한 뭐 S1이랄지 뭐 D1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그 위치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분류하게 됩니다. SCOR 수준 2가 중요한 거는 이 수준 2에 따라서 수준 3에서의 세부적인 활동이 정의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SCOR 1, 2, 3이 이제 그 핵심인데요. 특히 2하고 3이 분석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벤치마킹 할 때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요. SCOR 수준 3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전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SCOR 모델 이걸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트에 가면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요. 거기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SCOR 수준 3은 SCOR 수준 2의 디자인에 운영상의 세부 사항을 더해서 공급 사슬 구조를 완성하는 단계인데요. SCOR 수준 3의 구성 요소는 SCOR 수준 2의 구성 요소인 12개의 실행 프로세스 및 5개의 계획 프로세스의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상의 업무를 정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COR 수준 2의 비축 생산품의 조달, S1이죠. 그 프로세스는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 공급자에 대한 구매 주문 프로세스인데 이에 대해서 SCOR 수준 3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SCOR 수준 2에서 S1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비축 생산품의 조달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조달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공급자 있지 않습니까? 공급자는 우리가 주문하면 주문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하면 바로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SCOR 수준 3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제품 주문, 제품 입고, 제품 확인, 제품 운반, 공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승인 이런 것들로 이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SCOR 수준 3에서 제시하는 활동별로 현 상황을 이제 파악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재고의 위치, 프로세스 간의 리드 타임, 프로세스와 정보 시스템 간의 일치 정도 등을 나타내는 현 상황 지도를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 상황을 분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선의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로세스의 감축, 정보 시스템 복잡성 감축, 수요와 생산의 연결성 개선, 중복 활동의 제거, 대기 시간 단축, 재고의 감축, 리드 타임의 단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지향하는 공급 사슬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준 3에서 이런 거를 지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디서 뭘 단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기회를 이제 포착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SCOR을 개선 프로젝트로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SCOR 모델은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해줘요. 자, SCOR 모델을 그 이용하는 순서를 한번 보면요. 단기 1에서는 이제 경쟁력 분석을 하고요. 단기 2에서는 공급사슬 디자인, 단계 3에서는 성과 수준 관행 시스템의 조정, 단계 4에서는 공급사슬 변화의 이제 실행인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서 SEOR 수준 2하고 3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제 경쟁력 분석의 경우에는요, 여기서 이제 먼저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 파악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랄지 수합 분석, 가치 철학, 주요 성공 요인 및 요인별 기업의 경쟁적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재무 성과와 관련된 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기업의 내부 프로파일, 조직 구조도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위치와 아웃소싱 할 경우에 아웃소싱 기업의 위치, 조직 운영 체제, 주요 성과 지표 측면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 프로파일, 고객, 시장, 공급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공급 사슬의 범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급 사슬의 범위라는 게 결국은 프로젝트 범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기업이더라도 다양한 여러 개의 공급 사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뭐 제품별로 서로 다른 공급 사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장 혹은 고객을 추가로 고려해서 제품군과 시장의 조합으로 공급 사슬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급 사슬을 이제 구분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단계인데요. 요거는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택된 공급 사슬별로 SCOR 카드라는 걸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SCOR 카드라는 게 뭐냐? 이거는 공급 사슬의 성과를 측정하는 항목별로 개선 대상, 현 공급 사슬의 실제 성과 측정치, 벤치마킹으로 얻는 자료, 실제 값과 벤치마킹 값의 차이 등으로 구성되는 이제 표를 말하는데 이 표를 조금 이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자료는 PMG로부터 외부 및 내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재무 자료는 포브스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죠. 공급사수 성과 항목은 크게 외적, 내적, 주주의 세 분야로 나눠지고 각 분야별로 몇 개의 성과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과 측정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공급사슬 관리 관련된 그 책들을 보면요. 이 SCOR 모델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보통 요거는 보통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과 측정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공급사슬을 이제 평가할 때 이런 항목들로 측정이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주주와 관련된 거, 그 얘기가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적인 걸 먼저 한번 보면요. 외적인 거에는 공급사슬 배송 신뢰성, 그 다음에 공급사슬 대응성, 공급사슬 유연성 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요것마다 성과 측정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사슬 배송 신뢰성과 관련된 거는 배송 성과, 주문 충족률, 주문 내용 완전 충족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게 각각 어떻게 이제 측정이 되는지 그게 옆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배송률 같으면은 총 주문 건수분의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정시 배송한 건수 이런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되고요. 주문 충족률 같으면은 총 주문 건수분의 보유한적으로 주문을 즉시 충족한 건수. 그 다음에 주문 내용 완전 충족률 같으면은 총 주문 건수분의 주문 내용에 완전하게 일치한 건수. 이런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사슬 대형성은 주문 충족 리드 타임으로 이게 측정이 되는데 요거는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공급사슬 유연성은 공급사슬 대응 시간하고 생산 유연성 이 두 가지로 측정이 되는데 공급사슬 대응 시간은 계획에 없는 수요 변동에 대한 공급사슬의 대응 시간 그걸 가지고 측정이 되고요. 생산 유연성은 계획에 없던 20%의 주문량 증감에 대한 노동력, 원자재, 생산력 증감에 필요한 시간 요걸로 이제 측정이 됩니다.
내적인 거는 이제 공급사슬 비용하고 공급사슬 자산 관리 효율성으로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급사슬 비용과 관련돼서는 제품 생산 원가, 그 다음에 총 공급사슬 관리 비용, 판매비 일반 관리비, 보증 및 반품 관련 비용,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는 그 액수 이런 거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걸 또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요 액수를 물론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액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용된다. 그 정도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설 비용 보면은 제품 생산 원가, 총 공급사설 관리 비용, 판매 및 일반 관리비, 보증 및 반품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고요. 공급사슬 자산 관리 효율성은 현금 사이클 타임, 그다음 재고 기간, 자산 회전율 이런 걸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현금 사이클 타임은 현금이 운전자본으로 이용되는 기간 요걸로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 재고 기간은 현금이 재고로 묶여 있는 원자재 재고 기간, 공정중 재고 기간, 완성품 재고 기간 요거는 이제 측정이 되고 자산 회전율은 총 순 자산분의 수입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와 관련돼서는 세 가지를 보는데요. 수익성, 수익 효과, 배당 요 세 가지를 보는데 수익성의 경우에는 총 수익률, 운영 수익률, 순 수익률 요걸 이제 측정치로 이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정의는 총 수익률의 경우에는 수입분의 수입 마이너스 생산 비용 그걸로 계산이 되고요. 운영 수익률은 수입분의 수입 마이너스 생산 비용 마이너스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요걸로 이제 계산이 되고 순수익률은 수입분의 수입 마이너스 생산 비용 마이너스 판매 및 일반 관리비 마이너스 세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익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평가 측정치로 이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효과와 관련돼서는 자산 수익률이라는 게 이용되는데 이거는 총 순자산분의 순운영이익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도 이 측정 항목이 있는데요. 주당 배당금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항목들이 이용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SCOR 카드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 기업의 그런 성과 측정치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경쟁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우세, 우세, 동등과 관련된 그 수준이 이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벤치마킹이 이용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료와 벤치마킹 자료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이걸 우리가 이 카드를 작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COR 카드에는 실제 성과 측정치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성과 수준 및 그 차이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SCOR 카드의 예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동등 우세 절대 우세 뭐 동등과 실제 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기회 이런 식으로 항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우리 기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등 우세 절대 우세는 요거는 이제 벤치마킹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SCC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걸 실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동등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할 수 있는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회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뭐 내적인 거 한번 보시면은 그 제품 생산 원가, 총 공급 사슬 관리 비용, 판매비 일반 관리비, 보증 및 반품 관련 비용 돼갖고 실제 우리 기업의 실제를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동등과 관련돼서 비교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동등과 관련된 자료가 있죠. 이거는 물론 이제 벤치마킹 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품 생산 원가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는 86%인데 동등 이용은 69%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보면 17%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원가를 줄여야 된다는 그 얘기죠. 동등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 X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퍼센트도 있지 않습니까? 86%, 69%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까 했던 표준화 시킨 그런 개념이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등과 비교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우세나 절대 우세와 비교해야 된다면은 벤치마킹 자료를 우세와 절대 우세와 관련된 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알아봐야 되겠고 뭐 어떻게 얼마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공급 사설 디자인과 관련된 단계인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경쟁력 분석에서 확인된 공급 사설의 현재의 성과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성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 프로세스, 인적 자원, 기술의 변화를 확인하는 이제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